네,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를 볼 텐데요. 유리함수 전에 이 유리함수, 우리가 예를 들면 2차 함수, 그럼 뭘 먼저 배웠죠? 2차 함수는 y는 fx꼴로 나타내는데 이 fx가 2차식인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fx꼴로 나타냈을 때 이때 fx가 유리식인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겠죠. 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유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교과서 2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두다항식 A, B, 이때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다항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왼쪽에 지금 보면 유리식과 다항식 사이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 밑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죠. 특히 다항식이 분모 B가 상수 0이 아닌 상수일 경우 B분의 A는 우리가 이게 유리식이지만 얘는 다항식이므로 우리는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식이 있어요. 그럼 그 유리식 중에서 특별히 분모, 이 밑에 있는 값이 상수예요. 그럼 예를 들면 문제 1번의 예시처럼 2분의 x 플러스 1,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인 유리식인데 얘는 특별히 밑에가 상수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로 1차식이죠. 그러면 1차식인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리식이면서 다항식이 됐어요. 그래서 유리식 안에 이런 다항식의 형태, 분모가 상수일 경우는 이런 다항식의 형태도 쓰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크기를 표현한다면 유리식의 집합 안에 다항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제 유리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을 보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모두 찾으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를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분모가 상수가 0이 아닌 그 상수일 때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고 분모가 상수네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유리식 중 다항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니까 얘는 아니네요. 두 번째, 다항식분의 다항식 맞죠? 근데 얘네는 밑에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돼요. 그래서 답은 x분의 x제곱 2x 플러스 3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다항식분의 다항식 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네요. 분모가 0이 아닌 1차식 어떤 다항식으로 상수가 아닌 다항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다항식이 아닌 유리수가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꺼번에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2x분의 x-2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고 밑에 분모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다항식이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여요. x 플러스 3분의 1, 1차식이죠. 그래서 얘네는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서 우리는 다항식을 찾는다면 얘네 중에 이렇게 세 개가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넘어가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셔서요. 그러면 이런 유리식의 계산, 그러니까 다항식의 계산법은 우리가 동류한끼리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유리식에서도 우리가 분수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얘네를 학습을 해보면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우리 보통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어떻게 계산을 했죠? 분수의 계산법. 네, 바로 통분을 사용을 했어요. 통분이란 분모를 하나로 2와 3인 서로 다른 분모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6분의 얘는 3, 여기다가 3을 곱해서 6분의 3, 얘는 2를 곱해서 6분의 2,
두 개를 빼서 계산을 하면 분모가 통일되기 때문에 6분의 3 빼기 2가 돼서 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식에서도 유리식의 계산법은 분모를 통분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산법의 핵심은 통분. 네. 그럼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최소 공배수 우리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요거 자체를 x-2, x 플러스 1로 통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통분을 시키고 나면 위에 값은 얘 x-2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거죠. 이 통분의 포인트는 우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라는 거. 그러면 x 플러스 1을 똑같이 해주고요. 더하기.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x 밑에다가 내리겠습니다. 얘네를. 네, 내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마저 해주시면 얘 더하기 x-2에다가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x-2라는 식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2를 계산을 해주고 그럼 분모가 통분이 됐으니까 x-2, x 플러스 1분의 위에 값은 그냥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타내주면 x-2, x 플러스 1분의 x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xx, 2x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분을 시켜서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 옆에 것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2번.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나누는 것 값의 값을 바로 역수취해서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럼 똑같이 계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x-1분의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게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죠. 2차식의 형태는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 인수분해 시켜주면 x-4, x 플러스 1로 나누기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죠. 요렇게 다음과 같이 식을 인수분해를 시킨 후에요. 얘네를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을 시켜줍니다. 계산을 시켜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4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약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약분을 시켜주면 남는 게 x 플러스 1이 두 개가 남네요. 분모는 1로 다 약분이 되고 그래서 남는 건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네.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볼게요. 그 위에다가 자리가 없어서 네, 공간을 위에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을 네, 정리를 시켜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밑에 분모도 2차식이면 우리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시켜줘야 식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인수분해해주면 x, x, 1, 2,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되죠. 즉 x-1, x-2분의 x 플러스 1 빼기 x-1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분모 지금 덧셈 뺄셈은 유리식의 덧셈 뺄셈은 분모를 통일시켜주는 건데 얘는 분모가 x-1, x-2가 있는데 얘는 x-1만 있네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x-1을 다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쟤를 다 대입을 시켜줍니다. x-2를 똑같이 대입을 시켜서요. 얘는 그러면 x-1, x-2분의 밑에가 지금 통분이 됐으니까 위에 값을 x 플러스 1에 빼기 x-2 이때 주의사항 마이너스 뒤에 부분은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해서 가로로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빼기해서 부호에 오류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x-1, x-2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계산이 되고 x 마이너스 x 소거를 시켜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문제 2번도 위에 올려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네도 똑같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요. 식에서
일단 인수분해가 제일 밑에 값에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을 우리가 정리해서 나타내 주시면요. x 플러스 공통인수가 x였으니까 x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x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로 얘네를 정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나타내주면 분모가 x와 x 마이너스 3이 남고 위에는 다 약분해서 1로 만들어졌으니까 얘 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값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식의 계산법은 여기까지 하고 유리함수라는 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y는 fx에서 우리가 몇 차식 2차 함수, 4차 함수 이야기를 했듯이 얘는 이번에는 유리함수기 때문에 유리식인 y는 fx에서 fx의 형태가 유리식인 식이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라면 그러니까 유리식 중에서도 다항식의 형태라면 그냥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되겠죠. 이런 것처럼요. 얘는 지금 분모 1이 생략돼 있으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니까 유리식이 맞춰서 유리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x에 대한 상수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엔 그냥 다항식의 형태가 돼서 다항함수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에서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y는 예를 들면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과 다항식의 형태인데 이때 이 밑에 분모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y는 x-1처럼 이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유리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때 분모는 0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x값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x값에 따라서 0이 되는 값, 즉 x가 1이 되는 값은 분모가 0을 만드는 값이죠. 여기서 정의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되지만 x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써서요. x는 여기서는 x값이 1이면 0이 되기 때문에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다가 여기인 그냥 실수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거나 유리함수에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밑에 분모의 값이 0이 되지 않는 값에서 정의돼야 된다. 요거를 살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도 한번 볼게요. 2번도 y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유리수의 형태인데 이 유리함수의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즉 2x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돼요. 이 함수에서 정의가 되려면.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즉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의할 때 정의역은 실수 중에서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아닌 실수 전체가 다 정의역이 된다. 요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 3번도 연달아서 한번 볼게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역은 원래는 실수 전체 집합인데 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된다.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2죠. 그래서 x는 2가 아닌 실수. 네,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살펴봤고요.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렇다면 이런 유리식의 형태가 띈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나타내지는 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k 형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 이런 것도 다 유리함수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얘네도 어쨌거나 우리가 형태를 어떤 형태로 나중에 만들 수 있냐면요. x 플러스 뭐 a분의 b
플러스 c의 걸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의 x 플러스 a라는 건 x축으로 우리가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a만큼. 얘는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분의 b의 형태, 즉 요 형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다시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요 그래프의 기본 형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평행 이동을 통한 전체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알아볼 때는 선생님이 지오지브라라는 어플을 이용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지오지브라라는 어플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그래픽 계산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오지브라라는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플 통해서도 지오지브라 치시면 어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운받으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함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 함수 창에 함수가 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그래프 계산에서 y는 x분의 k의 형태, y는 x분의 k의 형태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 형태를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를 통해서 x분의 k 형태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x분의 k라는 k 문자를 썼죠.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자가 변하는 이런 우리가 구간을 통해서요. k 값이 만약에 이게 잘 보세요. k 값이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k 값이 계속 값이 x분의 3.3, x분의 요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값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함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바로 y는 뭐 예를 들어 x분의 5 이런 형태를 그냥 바로 그릴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요 위에 k 값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함수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k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k 값을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당연히 0일 때는 값이 뭘까요? 정확하게 지금 0일 때의 값은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y분의 x분의 0이라는 값은 그냥 0이에요. 그럼 y는 0은 x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x축의 형태가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조금 컸어요. 큰 값으로 얘네를 쫙 옮겨보면 어디에서 그래프 모양이 생기죠? 네, 지금 1사분면과 우리가 x축을 놓고 얘네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1사분면의 형태죠.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의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 그래프의 형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네, 요 지금 그래프 모양 보셨죠? 지금 함수의 형태가 우리가 그래프 x축,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k에서 요 k 값이 0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생겼죠. 이랬을 때 얘는 그럼 어디를 지나냐 하면 우리가 1, 2, 3, 4분면으로 그 좌표 평면을 나눌 때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생기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쌍곡선의 모양을 띠고 나타내진다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얘네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x값이 커질 때 요 지금 축을 기준으로 x값이 커질 때요. x축에 닿진 않지만 끝까지 0이라는 값이 될까요? 얘는 y는 0이라는 이 x축에 닿는 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끝까지 이 함수를 끝까지 보낼 때 이 x축에 닿냐는 거예요. 닿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얘도 닿지 않고요. 닿지 않고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는 선, 이래서 우리가 얘네를 부르는 이름이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x축, y축에서 쌍곡선의 모양, 여기 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띄었을 때 얘네 둘 있죠. 이 x축과 y축은 우리가 닿지 않는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두 개예요.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생긴 형태를 보면요.
이 1사분면에 있는 값, 1사분면에 있는 형태와 3사분면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1사분면을 3사분면으로 원점에 대해서 한 바퀴를 180도를 딱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네를 요 형태를 우리가 180도를 딱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와 포개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다는 거는 포개어진다. 우리가 원점을 이용해서 포개어진다. 180도 돌렸을 때 이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 대칭의 모양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형태를 보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X축에 닿지 않고 전체 위로 쭉 아래로 쭉 가요. 그럼 우리가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의 형태는 얘에 대한 치역의 형태는 위로 쭉 아래로 쭉 가는데 X축만 닿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얘는 어차피 값이 존재해요. X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치역은 요 X축이라는 건 Y값이 0일 때니까 0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값에서 모든 값이 다 존재한다. 그래서 얘의 치역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Y라고 쓰니까 Y는 0이 아닌 실수, 얘가 치역이 되는 거죠. X축 즉 Y값을 제외한 모든 값이 되니까. 정의역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정의역은 Y는 X분의 K, 우리 아까 이런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이 0이 아닌 실수가 되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값이 나올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요 함수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왜 그러냐 하면 X축과 Y축에 닿지 않기 때문에 닿지 않고요. 우리가 요 정의상에서 봐도 K가 0이 아닌 어떤 실수일 때 X값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0이 당연히 정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0이 아닌 실수가 되고요. 얘가 0이 되지 않고 얘도 0이 되지 않는데 치역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 다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 K값이 0보다 컸어요. 아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K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0보다 작아지면 0보다 K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180도 회전하면 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쌍곡선, 요 모양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선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요 모양에서의 우리 형태에서 얘네를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에 닿지 않는 축이 X축, Y축이기 때문에 점근선 X축, Y축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요, 한번 어플을 직접 다운받아서 이런 형태를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프 계산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학습, 지금 요 수업에 대한 학습은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그 밑에 교시에요.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전체적인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